체포동의안 가결 직후부터 내용이 극심해졌죠.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비명계와 손을 잡느냐 아니면 이 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느냐. 통합이냐 축출이냐. 이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 발언은 어땠는지부터 듣고 올 텐데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죠.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외상값을 계산해야 할 거다. 이게 이제 구속영장 기각 후에 나온 발언이죠. 현 변호사님, 네. 외상값이 뭐예요? 뭐 돈 안 내고 갔나 보죠 뭐. 아니 어쨌든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언론의 분석처럼 29분에서 뭐 39분 정도 이탈표가 있는 거 아니냐. 기권 무효까지.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사실 당내 문제입니다만 네. 저는 뭐 직접 관여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또 가결표 던지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탄원서에 많은 분들이 또 서명을 하셨어요. 탄원서에 서명 안 하신 분들이 한 6분 정도였거든요. 구속영장 기각을 원하는 탄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한 6분 빼고 그러면 한 네. 25분이나 35분 정도는 나중에 이제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5분 정도는 또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가결을 했다 해서 이제 당원들이 뭐 징계를 해달라고 청원이 올라왔고 5만 명 이상 서명하면은 뭐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답변을 하게 돼 있죠. 징계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당 뭐 전 직책을 맡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긴 어렵다라고 봐요. 아, 쉽게 왜 넘어가긴 그러냐면 어렵다. 이게 이제 뭐 박광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은 전당대회 전에는 중앙위원회라는 게 당의 어찌 보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원내대표는 원내 일은 이제 원내에서 하지만 그래도 당의 의사 결정 기구는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당무위가 있고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가 어쨌든 그거를 상시적으로 대행하는 기구로 돼 있는데 지도부나라든지 중앙위회 같은 데는 이거는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갔고 예. 원내에서도 이거를 부결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공개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고 이게 쭉 그동안 당내에 있던 갈등이 이제 표면적으로 착 이제 드러난 부분이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지도부에서는 이게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다선 의원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선 의원들의 의견이 지도부 의견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쉽지 저는 않다. 이제 친명계 비명계 갈등이라는 게 구조적이긴 하지만 예. 가결되고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리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물밑에 있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9명, 39명 정도도 사실상은 대놓고 말을 못하고 아름아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친명계에서는 아주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근택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받고자 하는 외상값에 수금하러 갈 거예요. 이제 현근택 의원이. 수금원이죠. 이제 수금원이죠. 각종 친명계의 공천 지망생들, 각종 친명계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 공천 경쟁자들은 이제 수금하러 갑니다. 이제 비명계로 찍힌 사람들 가게에 가서 외상값 받으러. 외상값 내놔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그 전에는 사실은 영장 기각되기 전까지 저렇게 세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외상값 수금하러 제대로 뛸 가능성이 있어요. 수정이 이제. 부드러우지.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예,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실 텐데요. 예. 저는 그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한 뭐 29명 정도 이제 가결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가결 투표 행위에 대해서 저는 당내에서 뭐 분노라거나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 안에서 이거를 토론을 통해서 다수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30명 정도의 소수의 의사가 나머지 한 140명 정도의 다수의 의사를 이제 엎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연 뭐 민주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의문 내지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예컨대 뭐 징계
축출 이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에 바람직한 것이냐 또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9월 28일 날 전 당원에게 추석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는데 보냈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 하나된 힘. 네, 이 하나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이게 아직 이제 기각 이후에 정식의 네. 첫 일성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이 추석 메시지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하나의 이제 단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려면 내년 총선에 이기려면 더 넓어져야 되고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 다 같이 가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소영 의원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의견이 좀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의원총회나 이제 그때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예. 이걸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나름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했고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예,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정리해서 워딩을 냈냐면은 예.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예. 당론은 아니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하시지만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 요청이란 단어도 최고위에서 결정된 단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인즉슨 이제 가결 투표 행위가 정치적으로 또 우리 정치 조직 안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지만 그게 징계 사유나 해당 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실제로 그게 설명되는 의원총회에서 많은 이제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네. 이제 앞에 단상에 나와서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뭐 양심에 따른 비밀 투표인데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가결표가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하게 당론으로 정해서 불필요한 이런 논쟁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사실은 징계 대상, 뭐 해당 행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자, 한마디 통합이냐 조금 배제냐. 추가하면, 예, 사실은 이제 외상값을 받으려면 내가 외상한 게 맞다라는 거를 서로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외상 먹었잖아. 그러니까 외상값 달라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외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부에 안 써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장부에. 그러니까 장부에 있으려면 지금 이소영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확실하게 가결을 했는지 부결을 했는지가 장부에 나와야 되잖아요. 외상값 받으러 가는데 나 외상한 적 없어요. 이래 버리면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론을 안 채택한 건데 저도 사실은 그 의원총회 분위기 잘 몰라서 방송에 나와서 이거 당론 채택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당론 채택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기 들어보면 이 의원총회 이거 가결된 다음에 막 세 번 하고 밤매까지 하고 뭐 원내대표 물러나니 마느니 막 옥신각신 막 별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와서 막 싸우는 분들도 있고 그 막 영상으로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럼 안에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다툼이 없으려면 사실은 어찌 보면 어렵긴 하죠. 당론 채택했을 때 이게 뭐 양심에 따른 거고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약간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밝힌 분들에 대해서만 징계하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돼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냥 뭐 없던 일이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쉽지 이렇게 보여요. 두 분 잠시만요, 허 의원님. 지금 두 분 민주당의 두 분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통합이냐 배제냐. 이제 국민의힘 두 분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말씀해 주실 텐데 광고 잠깐 듣고 와도 될까요? 시간이 돼가지고 아쉽네요. 듣고 오죠. 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 정치 한마당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휴의 한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평소 못지않게 많은 동접자 지금 한 18,000명 가까이가 쉬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일하는 분 많다는 얘기고 또 편히 쉬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쯤 되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궁금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당의 내홍에 대해 어떤 수습책을 택할 것이냐. 통합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정리, 배제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시는 전망 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대학 교수 시절 때 컨설턴트였을 때 좀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해줬었습니다. 연애. 네,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말이 다들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이중 신호예요. 이중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좋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싫어하고 싫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좋아하고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좀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상담할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떠올랐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그런 이중 신호를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 수박 색출 대작전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거나 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의원들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라고 했던 한 특보 계셨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인사조치 하셨습니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수박 퍼포먼스 그거 여기 계신 뭐 현근태 변호사님도 하시긴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윤리감찰 지시했어도 지금 정치 생명 건강하시고 지금 보니까 더 건강해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좀 과거를 보면서 유추를 한다면 예. 지금까지 봤을 때 하던 대로 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듣기로 이제 이소영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제가 바라는 대로 저희 당에 바라는 대로 긍정 회로를 많이 돌리고 계시는 건데 네, 무시무시한 그 수박 리스트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요? 예, 지금 깜짝 잘못 놀라셨어요. 아닙니까? 허 의원님 조심해 주셔야 예, 돼요. 네. 지금. 이제 예민합니다. 김기현 대표님 방송하면서 예.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개인적인 공격은 좋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중적인 어떠한 신호들로 인해서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을 보면은 예. 한 길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배제 예측합니다. 쪽으로 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그럼 적어도 가결을 공개한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더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시겠죠.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는 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이재명 대표가 포용보다는 아마 배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첫 번째가 개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동성을 가지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집권하고 있는 그 정당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세력들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있으면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당도 탄핵 이후에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벗어나는데 4년 5년 걸렸어요. 예. 정말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의 중심 지지 세력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하고 그 당을 자기들이 이끌고 가겠다고 정말 과대대표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금 개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극성의 극성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배제를 하지 않고 포용으로 가고 싶어도 그 극성스러운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그 요구와 그 어떤 그 강압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까. 이게 마치 그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 홍위병이랑 비슷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이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건의 중간 과정이 하나 일단락된 것일 뿐이지 재판이 지금 앞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사법 리스크는 구속의 리스크는 피했지만 판결의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명계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내년 총선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현직 당대표의 재판이 매주 진행되는 상황에 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이랬을 때 과연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뛰는 사람들이 과연 이 얼굴로 뛸 수 있나? 이런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이번 생각합니다. 기회에 뭐 정리를 할 것이다라고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힐지 남의 손에 피를 묻힐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험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험한 반박을 좀 방법으로 해야 살 되게- 거예요. 아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예. 뭐 이중 신호라 그러는데 사실은 신호 명확합니다. 사실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처음에 당 대표 됐을 때도 이런 요구 많았어요. 근데 최고위원도 비명계로 치는 이제 송갑석 의원을 하셨고 수석 대변인도 권칙승 수석 대변인 임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친명으로 지도부를 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뭐 자꾸 뭐 개딸들 얘기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지지자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당을 해치는 얘기다 분명히 메시지를 내셨어요. 마치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당내에서 뭐 싸움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것 같은데 재판에는요 실제로 가면은
그거는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재판에서는. 지금 대장동 재판 보세요. 수사할 때 오히려 이재명의 그럼요. 시간이다. 수사할 때 대장동 수사할 때 1년 반 동안 계속 뭐 네. 428억을 저수지에 묻어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재판 넘어가서 음. 다 입장 바뀌고 있어요. 그거 전혀 안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저는 무죄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언론풀이를 계속 해요. 네. 근데 법정에서는 다릅니다. 법정에서는 검찰의 얘기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변호인의 시간이에요. 본인의 해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마 이번에 뭐 물론 이 대표가 뭐 직접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이 5대5로 돼 있습니다. 당원 50%, 여론조사 50%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이번에 뭐 분노 많이 한 건 맞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걸 자꾸 뭐 홍위병 말씀하실 게 아니라요. 여론조사 5, 당원 5는 민주당 기본적으로 굳어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분들이 또 어찌 보면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가겠죠.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가장 큰 전국 이벤트를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민주당 내분 이야기를 그 이벤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